인생에는 모른 척하면 넘어갈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못 본 척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선택들. 그런데 가끔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손해가 많이 보이는데도, 그리고 혼자가 될 걸 알면서도 결코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 칼의 노래입니다. 1597년 2월, 임진왜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패배가 이어졌지만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승전보가 계속 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승전보가 쌓일수록 조정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었고 권력은 늘 가까이에 있었으니까요. 이순신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이순신은 죽음이 두려웠던 건 아니었지만 임금의 칼에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는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죽어지기를 바랬다. 나는 나의 충을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다행히 그들은 죽일 만큼의 죄를 이순신에게서 만들어낼 순 없었죠. 두 달 뒤에 이순신은 풀려나 백의종군을 명받습니다. 장군이 아닌 일반 병사의 신분으로 다시 전장을 향하는 거죠. 소설은 이 장면에서 시작해요. 이순신을 태운 늙고 병든 말이 앞다리를 절뚝거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기어이 고갯마루를 오릅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죠. 말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순신. 저는 이 장면이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틀거리는 몸으로 끝내 정상까지 오르고 마침내 쓰러져 버린 말. 그 무모함과 책임감이 이순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백의종군을 하던 이순신은 길가에 즐비한 시체들을 봅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 시체가 많은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 군사의 옷을 입었는데 목이 잘려 있었던 거죠. 당시는 적군을 죽인 숫자가 곧 보상이 되는 시기였죠. 조선군은 목을, 왜군은 코를 잘라갔습니다. 조선군의 목이 잘려 있었다는 건 같은 조선군이 같은 백성의 죽음을 자기 몫으로 바꾸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전쟁은 모두를 같은 자리에 세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몫을 개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이순신의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배에 올랐습니다. 혹여 가는 길에 죽어서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자신이 들어갈 관까지 배에 함께 실은 채로요. 그러나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순신은 그 소식을 듣고도 계속 길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칼의 노래를 듣기 시작해요. 이 끝없는 전쟁은 무의미한 장난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곳인가. 뼛속의 심연에서 징, 징, 칼이 울어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순신은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고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기적같은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군은 그 패배를 서륙하기 위해서 이순신의 고향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순신을 꼭 닮은 셋째 아들 이면을 노려요. 이순신은 불안했지만 그 역시 아들이 감당해야 할 외로운 몫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소금 창고에 숨어서 소를 죽여 울었습니다. 그 씨내림의 운명을 나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송장으로 뒤덮인 이 바다 위에서 그 운명을 힘들어하는 내 슬픔의 하찮음을 나는 진실로 슬퍼했다.
그의 이순신은 어머니를 잃고 아들을 잃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개별적인 죽음을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모든 개별의 고통과 울음이 적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베어져야 하는가? 그제야 그는 임금의 외로움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말할 힘이 없어 침묵한 임금은 백성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울었고, 이순신은 울지 못해 싸우고 있었던 거죠. 서로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들은 같은 외로움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임진년 어느 날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탈영한 군인이 붙잡혀왔죠. 이순신은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물었어요. 어디로 가려 했냐고. 그러자 탈영병이 대답했죠. 나는 그저 살고 싶었소. 이순신은 형을 집행합니다. 그를 도운 이들 역시 같이 처형하죠. 그리고 그날 밤 단 하나의 화살도 관역을 마치지 못합니다. 살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살리려는 선택이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살리기 위해 죽이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이순신은 그 길을 비켜서지 않습니다. 조선의 땅을 짓밟고 백성을 죽인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난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는 노량으로 향해요. 모든 병력과 무기를 모으고 임금이 내린 연사첩을 태웁니다. 두려움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단단한 마음을 남겼어요. 결국 노량해전은 승리했고 이순신은 전사합니다. 이순신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은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또 어떤 외면은 끝내 남는다는 걸 보여줄 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순간 앞에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모른 척하기는 좀 어려워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